자, 인피니트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수업이 끝나면 뭐 저녁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게 학원이면 현장이면 더 좋겠죠, 사실.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오늘은 뭐 공부해야 되니? 오늘은 수학이요. 수학 공부하자. 자, 전과목 선생님 여기 다 계세요. 전과목 선생님 다 계셔서 선생님 저 오늘은 뭐 과학, 오늘은 바이오요, 오늘은 뭐 이콘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다 가셔서 봐주시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줌에서 매일 4시간 동안 이제 같이 접속했습니다. 저도 늘 접속을 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만 좀 학교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역도 좀 다양하죠. 뭐 인도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어쩔 수 없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서부터 10시까지 딱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면요, 이제 들어오면 물론 뭐 당연히 저도 다 케어를 하겠지만,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그날 나간 진도, 그 다음에 그날 나간 과제, 그날 나온 과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준 자료, 시험 일정 등의 소식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제가 아마 현장에 와 있어도 아이한테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너 어디까지 나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특히 내신 일정 같은 경우에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께서 뭐 그날 아프셔가지고 안 나오시면 시험 안 보는 거고요. 또 뭐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다른 일정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잘 못한다 싶으시면 선생님께서 진도를, 시험 범위를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학교, 그 다음에 교과목별로 구성된 소그룹 회의실에 다 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회의실 한 명에 아이 한 명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그 상태에서 아이가 해야 될 미션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이렇습니다.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부터 시작하는, 화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이게 실은 이제 이렇게 잡힌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미국 유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 동부 시간에 맞췄는데, 이게 아마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12시면요.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8시부터 10시 또는 9시부터 11시일 거예요. 이게 서머타임 때문에 중간에 한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해야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월화수목금 저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쪽은 이제 한국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학교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외 학교 같은 경우라면, 지역이라면 요 4개가 이 2개가 다 될 수도 있어요. 타임라인이.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이제 클래스가 열리지 않습니다. 뭐 주로는 추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좀 가정이 있으시고, 또 이제 코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만 열리지 않고, 그 외에는 그냥 겨울방학 전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똑같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12월 18일까지 될 거고요. 자, 평일 4시간.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최소 12주 등록입니다. 12주 등록이면 이쪽 12월 18일부터 역산해서 보시면은 거의 9월 중순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은 학교를 한번 먼저 신학기를 이제 좀 다녀보시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아, 이게 해보니까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에세이 같은 것도 뭐 쓰고 나서 이렇게 뭐 코렉션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되고요. 최소 12주 18주 등록인데, 저희가 주차별로, 그러니까 주차별로 이제 금액을 받습니다. 학교 방학 기간에 이제 원하시면 홀드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 기간만큼은 빼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뭐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주에 20시간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인데 20시간이 이제 저희 뭐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지면은 한 10,000원보다 조금 많은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렴하게 예,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나와야 되는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마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일정상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은 반드시 접속을 해야 되고요.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면 3회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주차에 대해서는 예, 환불을 드리게 됩니다. 네, 주간 리포트 매주 발송 드리고요. 텀 리포트 드리고 그다음에 수시로 네, 이제 저랑 이제 1대1로 아마 면담을 진행을 할 텐데 면담이란 거 별거 없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지 또 별다른 이슈는 없는지 또 뭐 학교 선생님께서 뭐 중간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바뀌셨다든지 또는 뭐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커브를 어떻게 주기로 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사소한 것들 심지어 저희는 뭐 선생님 성함 뭐 선생님의 뭐 국적 뭐 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시시콜콜한 부분들 저희가 다 완벽하게 케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전체 과정상으로는 처음에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이가 이번에 수강을 하게 된 스케줄, 수강 과목, 그러니까 꼭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들, 너네 수학을 어떻게 듣니? 월수금이니 아니면 월화수목금이니 뭐 이런 식으로 예, 진도표 작성하고 학교 교재 체크하고 담당 코치 선정, 스케줄 정리 등등을 하는 예, 그 킥오프 미팅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현장 학원으로 직접 내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줌으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오시라고 하기가 참 이제는 애매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줌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킥오프 미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주간 미션 리스트에 따라서 자, 이제 반드시 접속해야 되는 것 또는 이제 맨데터리 또는 아닌 경우 예, 체크할 거고요. 자, 이제 한 주간 학습 진행된 상태를 어머니께 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리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리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다음 시험까지 범위가 누적이면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보통은 1년 과정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되는 시험이 보통 있죠. AP면 AP exam이 있고 레귤러면 보통 SAT2 exam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시험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좀 잘 해두는 게 좋고요. 특히 과거에 정리 안 해놔서 그게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텀 리포트 나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예, 수업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클래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제일 좋겠네요.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갈 정도면 이때는 인피니트 클래스로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따로 아마 1대1 뭐 개념 수업 같은 것들, 개인 수업 같은 걸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내신 때문에 1대1 수업 해보면 거의 2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는 질의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뭔가 개념을 나간다기보다는 질의응답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질의응답을 인피니트 클래스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게 막 무슨 일주일에 뭐 2시간씩 2번 뭐 이렇게 많이가 아니고요. 보통 보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에 1시간 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형태로 제안 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질의응답은 인피니트 클래스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 이런 개념 순수한 어떻게 보면 개념에만 좀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는 이제 풀어보고 이제 숙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인피니트 클래스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우리 애는 이걸로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학교 수업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학교 수업이 이해가 되면 인피니트 클래스로 가능한데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가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인 수업으로 따로 안 가고 저희가 방학 때 진행했던 수업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좋은 머티리얼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재가 됐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제공을 해서 좀 아이가 그 시적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저를 포함한 교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아마 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냥 등록 가능한 과목이에요. 등록 가능한 과목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인피니트 클래스가 적용이 가능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한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면요. 그 외에 추가되는 과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저렇게 많은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자, 수학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를 할 건데 그러면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그럼 바이오는 10시부터 12시까지인가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신대요. 저희가 컨셉은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하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슬롯을 누군가는 한 과목에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해서 혹시 인피니트 클래스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 과목만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주 5일 다 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2과목, 3과목 정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2과목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A라는 과목은 월수금, B라는 과목은 화목 이런 식으로 짠다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1시간은 A, 두 번째 시간은 B 이런 식으로 해서 AB, AB, AB 이렇게 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시간 안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추가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 할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는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저희 교과목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목들이 이렇게 좀 추가되고요. 웬만하면은 뭐 5과목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5과목이면 월화수목금이 이제 한 과목씩 다 들어가는 건데 물론 뭐 그렇게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리뷰해서 충분히 가능한 학교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보편적으로는 2과목, 1과목, 2과목 아니면 3과목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문의 주시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많이 할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입력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지식을 입력하는 수업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특히 매일매일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트라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공부한 습관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만 조금 고생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딱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10시까지 공부를 한 게 좀 아까워서라도 조금 공부를 더 하거나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건 보통은 딱 그 앉아서 공부하기 아까우니까 거기서 1시간, 2시간 좀 더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꾸준히만 해주면요. 사실 GPA가 한국에 뭐 예를 들자면은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거론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휘문, 뭐 중동 이런 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숙명여고 뭐 이런 학교들처럼 내신 관리가 정말 어려워서 막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고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이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가 보는 유학과정의 GPA라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선생님께서 좀 관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브도 좀 주고 이런 시험들이기 때문에 정말 딱 그 일정에만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면요. 평일에 끝낼 수 있어요. 주말까지 GPA를 들고 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가 GPA는 평일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SAT든 ACT든 리뷰할 시간도 나오고 또 뭐 운동을 할 시간도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쉴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직업을 탐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페이퍼를 쓴다든지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한테 요 기간만큼만을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줌에 이렇게 딱 접속을 하면요, 아이랑 선생님 단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이제 학생은 이제 혼자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총괄 코치님 장진주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 그다음에 코치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4-5명은 항상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좀 아쉬운 건요, 현장으로 오면 제일 좋죠. 현장으로 오면 제일 좋은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줌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고, 제가 가끔 그 얘기도 해요. 그 뭐 연필로 뭐 문제 풀면은 사각사각 하는 소리라도 이걸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기가 공부한다는 티를 자꾸 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머니들 같이 공유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드린다라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뭐 이게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학교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식은 아니고요. 실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워낙 저도 그래요. 가을 정도에는 좀 내신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잘 블러에서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사실은 좀 자료들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뭐 꼭 이거를 뭐 시험 문제를 꼭 선생님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당연히 이것들을 제 자료로서 나중에 승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차원 때문에 기록을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학교별로 과목별로 DB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좀 할 겁니다. 자, 진도에 맞춰서 수업하는 것이 SAT, ACT는 진도라는 게 없는 어떤 시험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GPA니까 진도라는 게 있고, 정말 진도에 맞춰서 일주일에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은 진짜 인피니트 클래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외도 약간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잖아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딱 그 부분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데,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뭐 예습, 뭐 복습, 뭐 오답 노트, 뭐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과제, 퀴즈, 테스트, 프로젝트, 뭐 IA, 특히 IB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IA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IA도 저희가 뭐 전체 과정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학기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정도까지라고 하면 아마 IA First Draft 정도까지는 아마 돼야 될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더더군다나 과제 제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어떤 내신 프로그램 자체가 좀 과제 제출 베이스로 바뀐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생님 거의 설명을 안 하세요. 보니까 선생님 수업을 안 하시고 과제를 내주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과제하는데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학교들은 진짜 인피니트 클래스가 좋죠.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아예 할당을 해서 저희랑 같이 과제하면서 틀린 것들 그 자리에서 계속 확인을 저희가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대비가 된다라는 거. 개인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수업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인 수업을 하되 조금 이제 순수한 개념 정리만 위해서 쓰면 되니까 아마 개인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상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필요 없는 친구들, 학교 내신 과정이 너무 쉬워요. 이 학교는 진짜 그냥 학교에 와서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점수를 주는 학교예요. 그러면 당연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선행이 완벽하게 돼서 이걸 또 잘 안 까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향후에 하게 될 시험 보게 될 스탠다드한 이그잼을 위해서라도, 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만약 그런 친구가 온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GPA는 필요 없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AP를 그냥 천천히 준비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또 짜드려요. 왜냐면 저희 자체가 다 자료를 뭐 수학도 몇만 문제만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신 공부와 GPA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요. 저희가 아마 저희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보고 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그냥 눈높이 수학 같은 게 필요한 친구에 그냥 뭘 하나 알려줬으니까 한 10문제고 20문제고 연습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제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아깝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 제 TA를 시켜서 좀 스카이프로 얘를 좀 푸는 걸 좀 보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시초가 돼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딱 개념적인 것만 집중해서 하고, 근데 그 외에 약간 훈련에 가까운 부분들은 교관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평일에, 그 아이 시간 될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워낙 반응도 좋고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오피셜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아마 이 짧은 영상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마다 사항도 다양하고요. 또 교과목마다 사항도 다양하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길게 오랜 시간 수업을 하면서 내신 관리만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명확한 그림이 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로 뭔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을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혹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화, 유산 상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댓글 통해서라도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